네, 반갑습니다. 독거추였습니다. 지금 뭐 전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목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좀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좀 방송으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좀 좋은 일도 있고, 이제 책도 오늘로 다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폭식을 좀 했더니만, 골아 떨어져서 인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좀 몇 가지 뭐 영상도 보고, 뉴스를 챙겨봤는데, 그냥 지금 6시 50분이거든요. 방금 이제 트럼프가 그 이란의 하메네이가 드디어 이제 사망했다. 이렇게 전격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뭐 6만 한 3천 불까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지금 한 6만 6,700불 뭐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한 2% 정도 올라왔는데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요일 날 정오쯤에 얘네들이 공격했거든요. 미국이 이제 이란을 공격했는데 전체로 볼 때 보면은 일단은 금융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감행한 거 보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막 전면적으로 막 나설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작년에 이란 공격했잖아요 미국이 그때 한 열흘 동안 이제 미사일 퍼붓고 핵 기지로 그 예상되는 곳에 또 이제 그 벙커버스터 한 두 대, 그러니까 세 대, 또 이제 박아버리고 막 그랬었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란이 핵 농축, 우라늄 농축 요걸 이제 미리 이제 빼놔서 이제 별 타격을 없었다는 게 정설인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체를 볼 때는, 작년보다는 조금 강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엄청 비극적인 막 그런 상황까지 아닌 것 같고, 이란이 반격을 해요. 작년에는 이란이 반격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쪽으로만 계속 보내서 이제 방공망을 무력화 시키려고 계속 미사일을 그쪽에 퍼부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미사일을 그 대충 보면은 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던졌지만 그 바레인 쪽으로 많이 보내더라고요. 이게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보내고 있고 사우디 오만 빼고는 다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오만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이란 외무장관 이쪽이 지금 그 회담을 하고 막 이런 분이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안 쏘고 대부분 다 이제 그 외 지역으로 다 보내고 있는데 근데 그 어디다가 이제 미사일을 이란이 쏘고 있냐면은 대부분 보면 이제 그 미군 기지 쪽 이쪽에다가 지금 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국 영토에다가 미사일을 이란이 퍼붓게 되면은 다들 이제 싫어하잖아요. 사우디가 대표적인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렇다고 사우디가 미사일을 이란에다 뭐 미사일이든 뭐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날아온 것들을 격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확전이 될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란도 각국 영토 중에서도 미군 기지에다가만 이제 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미군 같은 경우도 다 이미 뭐 대피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뭐 엄청나게 전쟁이 커지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5일 동안 퍼붓겠다. 우리가 하루 만에 모든 걸 끝낼 생각은 없다. 그렇게 할 거였으면 우리가 시작 안 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5일이 되든 10일이 되든 뭐 미사일은 계속 퍼붓겠죠. 있는 한. 근데 이게 뭐 10일 이상 미사일을 퍼붓기는 쉽지 않고, 물론 이제 미사일을 천천히 이제 나눠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들 이제 항목으로 떠 있고 기지에 있는 그 비축분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뭐 엄청나게 초장기로 미사일만 퍼붓는 그런 상황은 안 될 것 같고 한 길어봤자 뭐 5일, 10일 정도 이렇게 미사일만 주고받게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본격적인 전쟁을 할 거라면 미군이 들어가야죠.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미사일만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 전투기가 들어간 이란 영공으로 전투기에 들어간 그 뉴스는 없더라고요. 영상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그 군인 병력들이 들어간 거는 뭐 요원한 얘기고, 근래 들어서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 실제로 작전을 그 미군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군인들이 들어가서 작전을 펼쳤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프간에서 엄청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하필은 왜 이 시기에 트럼프가 이란을 때리냐 뭐냐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중간선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특히 이제 1월에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약간 이렇게 핀셋 그 공격처럼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을 압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지율이 한 2%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쟁에 성공한다고 해서 엄청 드라마틱하게 지지율로서의 반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노리고 하는 것 같은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남의 나라 전쟁에 이 미국인들이 자국 젊은이들이 희생된 걸 원치 않아요. 이번 전쟁에 끼어든 거에 대해서도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중간층이라든가 기존 지지자들의 지지를
강도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의미하게 이거 올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딱히 그럴 것도 없을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약간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면초가 상태잖아요. 여러 가지로 볼 때 뭐 경제적으로도 볼 때도 그렇고 뭐 관세 전쟁도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세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이번에 뭐 또 이제 대법원 결정 탁 났고 이거 뭐 위헌 얘기 나왔고, 물론 이제 그에 대해서 뭐 슈퍼 301조니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해 왔던 거죠. 다 준비해 왔던 거긴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대법원에서 합헌이라고 했으면 좀 더 기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 탁 위헌 나오고 나서부터 일주일도 안 돼서 좀 이런 상황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기존 지지자들에게 뭐랄까 좀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 건재한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앱스타인 앱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 많잖아요. 트럼프 거만 빼고 지금 다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애꿎은 지금 클린턴이 계속 지금 이 사람 이제 얼마 뭐 안 남았는데 한 뭐 10년 20년 하겠어요. 그냥 이미 은퇴한 지도 지금 20년이 3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은 정치에서 떠난 지 오랜 사람인데 뭐 끝발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있고 일단 시선을 계속해서 돌리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폭스뉴스라든가 극우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쪽보다는 이제 다른 쪽 민주당 쪽을 계속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빌 게이츠 사실 다 뭐 끝발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부자긴 하지만 빌 게이츠 노인들만 계속해서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뭐 루트닉도 사실 걸렸고 뭐 다 걸렸는데, 일단은 가장 핵심 키맨이 이제 트럼프인데,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를 안 해서 되게 참 거시기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 전쟁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확전이 엄청나게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유가가 어떻게 되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호르무즈 같은 경우에는 폐쇄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전체로 다 폐쇄가 된 건지 아니면은 일부가 된 건지도 확실하지 않고, 대부분 보면은 이제 지금 배들이 어떻게 된 상태냐면은 그 케이프타운 남아공 쪽으로 다 회항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한두 달 정도 시간이 더 걸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은 각 나라별로 그 유가라는 그 원유라는 거는 한 달에서 석 달 정도는 비축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게 되면은 당장 뭐 스팟성으로 뭐 WTI라든가 이런 것들 가격 막 튈 수는 있겠죠. 뭐 두바이도 다 튈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오래 갈 가능성들이 별로 없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이 고유가 70% 이상의 고유가가 상당히 오래 가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저는 사실 뭐 주말에 보면은 일요일부터는 어떠한 장도 열리지 않잖아요. 사실은 뭐 비트코인 뭐 코인장만 열리는데, 코인장이 저렇게 차분한 걸 보면은 그렇게 뭐 유가도 그렇게 막 튈 것 같지 않고, 지금 67불 선에서 끝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67불에서 끝났던 것 같아요. 주말에 67.02불이네요. 한 2.78% 올라서. 사실 이것도 좀 웃긴 게 정말 시장이 정말 두려웠다면 70불 뚫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뭐 사실 뭐 그 두바이 쪽 그쪽이 그렇게 뭐 전체적으로 미국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원유 시장이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자급하고 또 수출까지 하는 그런 전 세계에서 최대 그 생산량을 자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스컴을 볼 때 막 지금 막 미사일 폭포 터지고 이런 것들 많이 보일 텐데,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막 경거망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뭐 보면은 막 난리 났다, 뭐 채팅창 뭐 이런 데도 보면 사람들 뭐 울고 있고 막 뭐 모르겠어요. 뭐 그 뭐 레버리지 뭐 이런 거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 일인가? 저도 어제 한 5시쯤에 늦게 알았어요. 어제 좀 밖에 좀 있다가 막 좀 많이 이것저것 먹고 다니고 막 이러다가 집에 들어와서 이제 딱 보니까 전쟁이 났대, 정오에. 그래서 전쟁이 났구나, 그렇게 막 그런 뒤늦게 알았는데, 뭐 대충 보니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뭐 진군하고 막 진짜 독을 품고 막 이란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지인 얘기로는 좀 믿을 만한 소식통입니다. 나중에 뭐 어떻게 제가 출처를 알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작년 8개월 전에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계속 미사일 주고받았잖아요. 열흘 동안 미사일 주고받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란의 방공망들이 다 무너졌대요. 그리고 그 미사일 발사대들이 한 절반 이상이 파괴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이란이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수가 몇 대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사일을 쏘려면 발사대가 필요한데, 발사대들이 거의 파괴가 돼서, 기본적으로 이란이 갖고 있는 뭐 탄도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한 2,000기 정도 되는데, 얘네들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발사대가 이제 있잖아요. 한 번 발사하게 되면은 그 위치가 추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미사일마다 하나씩 발사대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대부분 지금 뭐 한 200개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0개 다 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방공망 상대방 국가의 방공망을 가장 무력화시키기 좋은 거는 미사일 한꺼번에 다 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맞추려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란의 그 반격이 생각보다는 강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란에다가 미사일을 쏘게 되면 쏘는 족족 다 목표지에 꽂히게 된다. 그래서 저도 이란 현지에서 여러 가지 영상들 올라오잖아요. 사람들이 막 핸드폰 찍으면 또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은 이란이 그 미국의 미사일을 격추했다.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방공망도 망가졌고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늘로서 이제 이틀째 공격 이틀째가 되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얼마나 그 공격 수위를 높여가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오늘 중요해요. 이틀째부터 공격 수위를 높일지 아니면 그냥 유지를 할지는 좀 모르겠는데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찻잔 속의 돌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구가 종말하고 3차 대전이 이렇게 막 터지려면은 뭔가 이 이란을 이렇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중국이 서포트해 주겠습니까? 물론 이번에 중국 대변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미국을 규탄한다. 근데 다 그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정도의 수준. 작년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그 효과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러시아가 지금 이란을 도와주기는 쉽지 않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다 지금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전쟁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방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미군의 그런 미사일이라든가 탄약 이런 것들 소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거 우크라이나한테 이렇게 좀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규탄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사우디를 위시한 여러 공격받은 국가들이 규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구나. 이란은 약간 사면초가 있는 상태인데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지금 쉽게 미사일 몇 대 맞고 나서 그냥 쓰러질 건 아깝진 않아요. 왜냐면 절대 항쟁을 하게 될 것 같고 아프가니스탄이 항쟁을 해서 결국에는 아프가니스탄이 이긴 거죠. 10년 동안 전쟁에서 게릴라전에서 이긴 건데 마찬가지로 이란도 게릴라전을 하게 될 것 같고 상당히 장기전을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장기전을 가게 되면 가장 큰 피해는 이란이지만 또 만만치 않은 피해를 보는 게 이제 미국이에요. 특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열이 아니라 10년 동안 미군이 주둔하면서 사망한 미군 숫자가 3,400명 정도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2조 달러 썼어요. 10년 동안 군비로.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2조 달러? 2조 달러면은 거의 3천조 원이거든요. 2조 달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 1조 달러는 겨우 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퍼부었는데 결국에 전쟁이 졌기 때문에 결국에 부시 때 이제 철구를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아프간은 러시아의 안방이 된 그런 상황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PTSD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 같은 거기 때문에 PTSD 어쨌든 트라우마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반복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자국 내에서는 이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트라우마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군인들이 특히 가끔 총기 난사 이런 일들이 이제 터지게 되면은 알고 보니까 참전 용사였는데 아프간 참전 용사였는데 결국에는 문제가 생긴 게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적응 못 해가지고 아직도 약을 먹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론이 좋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세월호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았고 나라가 나눠져 있고 이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실패한 전쟁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하게 되면은 트럼프가 진짜 군 병력들을 보내서 이란을 공격하게 될지는 저는 사실은 약간 유보적인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란이 진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6,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페르시아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경제제가 20년 가까이 되면서 뭐 많이 나라 약해졌지만 사람들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결사항상하게 될 것 같고, 게릴라전으로 하면 아프가니스탄보다는 훨씬 이란이 더 제대로 하게 될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정치성 그 저거로 보면 하메네이가 죽고 지금 죽었잖아요. 죽고 뭔가 새로운 현대적인 정부, 히잡 이런 것들을 좀 벗고 좀 예전에 70년대 이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저는 약간 극우나 극좌 이런 쪽들보다는 좀 이렇게 중도 성향이다 보니까 너무 극스러운 그 이슬람주의 원리주의자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놨는데 한 40, 50년 가까이 망쳐놨는데 그냥 일반적인 보통 국가로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어쨌든 뭐 자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도 뭐든 간에 공격을 했던 거는 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전쟁을 길게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넘어야 될 게 많다. 엄청나게 이란의 친위대들, 뭐 혁명 수비대 뭐 이런 데들이 계속해서 항전하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쉽지 않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볼 때 저는 이 전쟁을 끌고 가려면 상당히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미 정부가 지금 부채가 너무 엄청난 상황이다 보니까 한 열흘 정도 지나면 돈이 어느 정도 떨어져서 또 국회에다가 추가적으로 돈을 그 예산을 좀 이렇게 해달라 이게 나오거든요. 한 100억씩 뭐 200억씩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100조 200조씩 이 정도씩 왜냐면 예전에도 보면은 그 정도씩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정도씩 조금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 이제 배분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바이든 때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다가 그 무기를 지원할 때 자금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100조, 200조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정도의 돈이 아마 제가 보기엔 5월 이후에 한 번 더 셧다운 얘기 있을 것 같은데 자금이 엄청나게 빡빡할 텐데, 특히 IC를 지금 엄청나게 이쪽에다 계속 지금 거의 내전 수준인데 여기다 계속해서 지금 돈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의 쇼티지 현상, 재정 절벽, 클리프가 곧 올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 길게 끌고 가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3월 1일인데 3일절인데 전쟁이 터지고 있고 뭐 꽁뚱어가 뛰니까 뭐 날뛰니까 옆에도 뭐 날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프간이랑 저기 뭐 파키스탄인가 둘이 또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조용하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정리하자면은 저는 이번 전쟁은 그렇게 시장을 혼란시키거나 유가를 폭등시키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주말 내내 막 불안하거나 지금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난리 났어요. 뭐 엄청나게 전쟁이 터졌고 금융시장이 위험하다. 뭐 여러 가지 정보들 이제 날라온 거 보면은 뭐 걱정됐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유가가 뭐 150불까지 올라갔다는 사람들이 그게 전문가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 작년에 막 그 이스라엘이랑 미사일 주고받을 때도 뭐 140불, 120불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 옛날에 그거는 옛날에 그 막 2000년대 중후반 그때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석유가 가장 큰 에너지원이었는데 지금은 석유가 가장 큰 에너지원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 됐잖아요. 인구가 15억 정도 되는 중국인데 얘네도 지금 이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60%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유가에 그 엄청나게 민감하지는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란으로부터 많은 석유를 수입을 했고 그 베네수엘라로부터 많은 원유를 수입을 했는데 그 비중이 10%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기름 남아도 보이던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공격이 뭐 중국을 겨냥을 했다면 그런 얘기도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것도 겸사겸사해서 이유가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뭐 중국에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뭐 유가가 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70불 이상 튀게 되면은 뭐 저번에 그 제가 작년에는 이 유가가 75불 때 이거 숏배팅해라, 숏 네버리 배팅해라 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채널 2022년에 만들고 나서부터 2021년 만들고 나서부터 숏배팅하라고 한 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때 65불에 사서 75불 때 숏배팅 하시라고 하고 60불 초반 63불까지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성과를 이루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세요. 한번 언제까지 올라가나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75불, 그 이후로 75불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전고점 75불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은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그 석유에 그렇게 목매는 시대가 아니다. 옛날 같았으면 100불 이상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어제 발표했어요. 그 사우디랑 그 오펙에서
우리 증산 시작한다. 이 전쟁 때문에 유가 안정에서 그래서 와 이것도 트럼프가 다 입을 맞췄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트럼프 믿고 한번 편하게 주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특별하게 뭐 소식 있으면은 제가 또 인사를 이제 영상을 말씀드릴 것 같고요. 주식에 대해서 어제 라이브를 하다가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책 쓰다가 기진맥진을 하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실컷 먹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결국에는 못했는데 오늘 뭐 가능하면 만약에 라이브를 할까요? 주식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책 쓰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막 시간을 많이 못 뺐어요. 책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로서 다 끝나기 때문에 좀 더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거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이거 먹어가면서 조금 이제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 상당히 제가 강추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염에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래요.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험이 또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엽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